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바이블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 노란톡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종목, 그리고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도 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공부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팍스경제TV 주식 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보다 더 간단하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보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5월 11일 수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제작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저와 함께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존스 일봉 차트고요. 저번 주에는 이탈을 하지 않았어서 그 이탈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결국 지금 이탈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탈을 좀 해줬고요. 다행히 오늘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봉이 나와줘야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호재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곧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동으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 중국 봉쇄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러시아 역시 전쟁을 계속 장기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캔들의 흐름이 여기 바닥에 있는 거와 같이 지지를 한번 더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이나 시황에 대해서, 소식들에 대해서 잘 듣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도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 역시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하락을 좀 보여주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현재 저희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쌍바닥의 그림이 나와주면 상승으로의 추세가 확인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림은 쌍바닥보다는 이렇게 N자형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도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인을 이탈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차트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2008년 9년이죠. 이때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보다 좀 더 크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있고,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기술주들이 타격을 많이 좀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큰 모습이고요. 주봉상 역시 상승을 이어와 주다가 다우지수와도 비슷합니다. 주봉상에는 하락하다가 상승해주고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월봉상에서도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제가 저번 주에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박스권을 저점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이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상승을 보여준다면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고, 이 횡보 장세에서 우리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박스권을 좀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밑꼬리가 달리고 걸쳐있는 모습이긴 한데 추가적인 하락도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중을 위해서 자산을 좀 지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고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코스닥도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 기준을, 물론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저점이 한번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오늘 또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있을 이슈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 악재들, 이런 요소들을 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대응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좀 많이 보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식, 미국 글로벌 증시와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들이, 불안 요소들이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이고, 이번 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최대 관심사겠죠. 최대 관심사는 당연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를 하고 그에 따른 공급 차질 등으로 이제 고공행진하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긴축 강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예고를 한 가운데 이런 지나친 긴축과 금리 인상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이 공포가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나오면서 한 주 또 투매세가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4월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로 3월에 0.5%에서 둔화되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이 보고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에 미국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1%, 그리고 전월 대비 0.2% 올랐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3월에 8.5%,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되는 셈인 건데,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 전월 대비 0.4% 올랐을 것으로 각각 전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4월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을 거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치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이 정점 통과 여부가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달 지표까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최근에 물가 급등에 비상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도시들이 봉쇄된 데 이어서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자 물가는 물론 생산자 물가 모두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률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8%를 웃도는 모습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9%, 31.7%로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봉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들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도매 가격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고공행진 중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이 계속 돼가고 있어요. 최근에 전승절에 푸틴이 어떠한 언급 없이 지나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종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교황이 이야기한 기사들도 보셨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교차 상태에 빠져들었고 앞으로 몇 달간 예측하기 힘든 긴장 고조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질 경우에는 핵무기를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시 미국 정보기관이 밝혔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푸틴은 이런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이 너무나 높죠. 환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국제정세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270원 넘어서면서 외환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현재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정치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문제인데다가 외환 유동성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최초 계약할 때 정한 그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통화스와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이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고요. 당시에 600억 달러 정도 한도의 스와프 계약이 체결한 뒤에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거 보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악재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이제 약세의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증시에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YM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TYM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또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환경도 상승에 영향을 줬고요. TYM의 주 제품은 이제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이고, 북미 시장에서는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 텃밭이나 농장을 가꾸는 미국 내 인구가 늘면서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저렴한 TYM 제품이 농기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유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 안보가 대두되고 난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러나서 다시 조정을 주고, 또 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역시 지금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노란톡에서도 제가 종목 그 섹터들에 대해서, 강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대동기어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나 농기계 및 산업기계 등의 동력 전달 장치용 부품 및 트랜스미션 등 제품을 생산을 하는 업체이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 수출이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감소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도 극심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농기계 사업 부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올랐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슈가 될 때마다 올랐다가 조정, 또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지는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섹터 중에서도 상승이 좀 덜 돼 있거나 안 돼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몸통의 절반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기법상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오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동이란 종목이고요. 대동은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다목적 운반차, 경운기, 스키드로더 등을 생산하는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TYM은 업계 2위인 기업입니다. 이 국내 1위 농기계 기업 대동이 차세대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죠. 차세대 이동수단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이제 국제전기 자동차 엑스포에 계열사들이 참가를 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그룹으로 도약을 좀 알렸고요. 대동은 이제 대동 모빌리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동기어 등 이런 계열사와 공동 전시장을 꾸며 5인승 전동 골프카트와 로봇체어, 로봇 잔디깎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스마트팜 관련 주기도 하고요. 역시나 대동도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특수 상황에서 이슈를 계속 받는 모습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슈가 되는 종목들 미리 선취매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혹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 공부하셔가지고 교육 받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고요. 휴림 로봇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 모션 컨트롤러, 지능형 로봇 등을 생산 판매하는 로봇 전문 업체이고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드 IT쇼 2022에 효린 로봇이 참가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테트라를 선보인 데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지금 이제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수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핵심 분야 육성을 위해서 민간의 연구개발 전권을 줄 것이라면서 최근에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 AI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림 로봇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가 딱 이 부분이었을 텐데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정과제나 정부정책주들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정부정책 관련해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모든 국정과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섹터별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로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크레인, 발전기, 소방차, 천공기, 그리고 어태치먼트, 락툴, 군 특장차 등을 통해서 건설, 토목, 자원, 재난, 국방 등 이런 종합사업 분야에 대응 가능한 중장비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복구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리고 곡물 관련 인플레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이란 종목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우진 역시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도 언급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정부정책주죠. 원전 관련주고 이 산업용 및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계측기 이외에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그리고 유량계 및 유량 시스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2020년 12월에는 이제 온도 센서 사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우진은 제가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하락 조정을 보여주다가 또 다시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제 탈원전 그리고 수소, 탄소 중립 이렇게 AI, UAM 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류, 고무류,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플라스틱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자국이 제재한 외국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의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또한 이 법령은 제재 대상이 된 외국 기업과 개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해서 한국 기업이 보복 대상에 포함될 경우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수혜를 받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과 바로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러시아 관련 이슈, 플라스틱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다음이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러시아 관련 이슈에다가 이제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높은 상승폭으로 거래를 마쳤고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이제 코오롱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슈에 더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4일 장중에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부산주공이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주물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로서 프랭크, 피스톤 크랭크, 샤프트, 조약 너클, 오일 펌프 하우징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부산주공은
지난달 29일 날 수소트럭 완성차에 탑재되는 브레이크 부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전했고요. 이 종목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혜를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지난 4일에 통과를 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쭉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드릴 때 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법을 따라서 매수를 하시고 잡으셨다면 큰 수익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지난주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만들면서 그 동안에 강한 상승과 상한가 및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종목은 기산텔레콤이고요. 이 기산텔레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노란톡에서도 공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부 정책 관련주고, 자회사인 모피언스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한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모피언스의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은 국제 민간 항공기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개발됐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와 국빈 항공기가 사용하는 서울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20여 개 이상의 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부탄 등 세계 15개국 200여 개 이상의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 종목은 UAM 관련주기도 해요. UAM 관련주이고,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어떤 섹터에 속해 있고 어떤 테마에 묶여 있으면서 정책 관련주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시고 미리 아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THQ라는 종목이고요. 이 THQ는 면세점으로부터 송기획 수수료를 받는 여행 관련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 사업의 성장세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업계가 침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IP 사업 매출이 월 평균 1,200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달성하면서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5G 안테나 사업도 호실적에 일조를 한 모습이고요. 지난해 하반기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양 안테나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소형망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형 중대역 구축이 예정인 만큼 시장 요구에 충족하는 소형망 안테나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THQ는 중국 정부가 하이난의 해외 관광객 유치에 직접 나서면서 면세 사업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횡보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횡보 기간이 오래되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이 몰렸죠. 거래량이 몰리면서 상승을, 그리고 더 많은 거래량이 또 나와주면서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GL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GL팜텍은 제약 전문 업체로 이제 ODM 사업과 GL파마의 호르몬 제제 생산을 영위하고 있고요. GL팜텍 자회사 GL파마가 이제 여성 호르몬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한번 급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횡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다음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S퓨얼셀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회의 수소법 개정안 의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이제 수소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가결을 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고, S퓨얼셀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1kW, 5kW, 6kW, 10kW급 건물용 연료 전지와 100kW급 발전용 연료 전지가 있고요. 이 종목도 수소법에 따라서 이제 수소 관련주에 엮이는데 정부 정책 관련주가 탈원전, 탄소 중립, 수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상승을 하고 이 라인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S퓨얼셀과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퓨얼셀도 역시나 수소발전 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수소법이 아까처럼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수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업종에 좀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S퓨얼셀과 두산퓨얼셀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는 핵심 사업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를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구리 관련해 가지고 공모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외에 또 다른 전선주들을 같이 해서 공모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국내 최초 종합전선 회사로 설립된 대한전선은 이제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전력기기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제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서 원자재 수출 금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상승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수출 중단 품목에 구리와 철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수혜를 받은 종목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전력시장 확대 소식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우스캘리포니아 에디슨 등 전력회사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지만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서 교육 항상 드릴 때 말씀드렸던 기법 중에 하나고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기서 가격대를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매수 타점 노리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같이 또 보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 대원전선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전선 전선 관련주 공부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전선과 같은 이유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해주고 조정, 다시 상승해주고 조정, 상승, 조정, 이 모든 모습들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후 조정에 이 눌림목에 잡으셨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토스라는 종목이고요. 300여 곳의 국내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암, 혈관질환, 성인병 등 각종 질환에 대해서 연 1000여 건의 비임상 시험 평가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유효성 실험 수행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업체입니다. 최근 국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약 개발 사업의 관문이자 노터스의 주력 사업인 비임상 시험 평가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HLB 생명과학과 협력해서 리보세라닙을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 나노 입자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형암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 무진메디 및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을 운용하는 파미노젠 등 첨단 바이오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고, 이제 주주가치 제고와 거래 유동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무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CS라는 종목이고요. CS는 이제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 DC네트워크와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일단조고요. 한일단조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윤석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국방혁신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방위산업 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기 부품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다시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 부분,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월 13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이 종목은 이제 디자인 폼팩터, 커스터마이징, 신소재 등을 적용한 모바일 IT 응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모바일 기반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부를 구축했고, 신사업도 추진 중인 기업입니다. 이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이로 인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BODS 링크 인수와 함께 사무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고, 이 사업도 좀 확장을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횡보를 굉장히 좀 오래 했죠. 횡보를 한 이후에 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계속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세린 BNG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필름 포장지와 빨대, 식품 관련 포장 용기 등을 자연 분해하는 원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웰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추가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산업부, 환경부와 각각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수급이 붙은 모습이고요.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산업부와 PLA 관련 평가 인증 처리 시스템 마련을, 환경부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석유화학 수소연료 재활용 허용 등을 서두를 계획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점이 주가 강세에 힘을 실었어요. 이 종목 역시 러시아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목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름 그대로 엔지니어링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적 상승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죠. 다음 S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함께 TFT LCD 산업의 일부분인 도강판과 확산 시트를 광원으로 하는 도강판 광고용 시트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명에 서명했다고 기사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로 플라스틱 테마주에 엮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추세적으로 하락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고 지금 관련 기사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구형테크란 종목이고요. 이 자동차 부품 생산을 주업으로 설립했으면서 천여 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금형 및 자동화 공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중국 및 미국의 현지 법인 내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미국의 현대차 및 현지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등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주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직 명확한 기사 내용은 없는데 이슈들이 같이 묶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나서 또다시 좀 상승을 해줬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웅진이란 종목이고요. 웅진은 이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파병윤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혀왔고요. 한화솔루션이 이제 웅진 계열사인 웅진에너지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 취임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관련주하고 매각 이슈라든지 러시아에서 전쟁으로 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긴 했어요. 다음 종목은 다스코고요. 다스코는 도로와 도로 안전시설물 제조 및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달 19일 89억 원 이상의 사우디 공군 비행장 시설물 마감 공사 수주에 성공을 했고, 지난 3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도로 안전 시설물 사업이 부각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같이 묶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러시아와 관련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750원에서 7,000원까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이란 종목이고요.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서 기어, 척, 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 이 종목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을 펼침에 따라서 이 재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 및 기계 회사들의 주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상승 이후에 하락을 보여주고 횡보, 다시 상승, 조정, 그리고 있다가 다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태웅로지스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쭉 우상향을 계속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3자 물류 기업으로 국제물류 주선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화주를 대신해서 해상, 항공, 육상, 보관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유동성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영풍재지란 종목이고요. 영풍재지는 최근에 그 재지 관련해서도 주목을 좀 받아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골판지, 지관원지, 라이너원지 등 제조업체로 지난 3월에 매각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인 큐캐피탈이 3일 회계 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영풍재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영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인 IPM 코리아가 영풍재지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매각 관련해서도 최근에 쌍용차라든지 이런 매각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M&A 건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박셀바이오고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을 하는 바이오텍 회사고, 간암을 대상으로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등 다양한 면역 세포를 활용한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보유 중에 있는 기업이고요. 간암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 임상 2상도 연구도 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임상연구 예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왔고요. 종목 역시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상승을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란 종목이고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OST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역시나 매각을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이 외항화물운송 국제해운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해상물류 운임이 상승하면서 이 해운 관련 주가가 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철강석과 석탄, 곡물 등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이 발틱 운임 지수가 2,939포인트로 21.8% 상승을 했다 밝혔고, 그의 다른 해운업체들도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한번 상승을 해주고 조정 이후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해운 관련주도 제가 최근에 노란톡에서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공부 종목 공부해 보시고 교육도 같이 받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NPK라는 종목이고요. NPK는 합성수지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업체고, 산업부, 환경부와 각각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인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섹터예요. 이제 아울러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의 급등도 이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TLB고요. TLB는 인쇄회로 기판 제조를 주요로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로 오늘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갭 상승을 해주고, 이 갭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최근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국정과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삼육물산의 자회사 SR테크노팩은 지난해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요. 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이중 재료가 복합적으로 쓰인 기존의 포장 용기와 달리 소비자의 분리배출 없이도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까지 진행이 중이고, 역시나 이 종목도 이제 국정과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좀 횡보의 모습을 보였다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들, 그리고 시황, 섹터들, 그리고 공부 종목들까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시청 중에 들어오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란톡 어플 실행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박스영재TV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고, 보다 간단하게 이제 QR코드를 이용하시려면 카메라 어플 키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역시나 마무리 인사는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바이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